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향긋한 향이 나지 않나요? 어때요? 나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허브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고! 허브는 향이나 풍미가 있는 식물로 차로 즐기거나 음식의 맛을 더하는 조미료,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코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 허브 추출물은 의약품, 화장품, 향수 등에 사용되며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허브는 햇빛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고 보통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둥구리쌤 TMI. 둥구리쌤네 밭에는 페퍼민트와 애플민트가 2년째 자라고 있어요. 둘 다 월동도 잘하고 번식력도 왕성합니다. 첫 번째, 바질입니다. 바질은 꿀풀과 하늘살이 풀로 2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요. 제가 직접 키워 수확해 야무지게 활용하기도 했던 허브입니다. 바질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 중 하나인데요. 직접 키워보니 심으면 거의 다 싹이 날 정도로 발화율이 아주 높고 물만 잘 챙겨주면 키우기 어렵지 않은 허브예요. 바질 종류는 스위트 바질, 레몬 바질, 오팔 바질, 홀리 바질 등 무척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질은 스위트 바질로 10월 15일에 탄생화이기도 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화 요소를 활성화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등을 완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상큼하고 화한 특유의 향이 있는데 이 고수나 박하처럼 강한 편은 아니어서 호불호가 덜한 식재료 중 하나예요. 토마토와 잘 어울려 카프레제 샐러드나 토마토 파스타 등에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바질 잎을 견과류, 치즈 등과 함께 갈아 만든 페스토는 파스타, 샐러드 등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기에 포함된 세 가지 색깔, 빨강, 하양, 초록을 본뜬 요리인 마르게리타 피자에는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와 함께 바질 토핑이 필수적이랍니다. 다음은 딜. 딜은 당근, 고수처럼 사냥과에 속하는 허브로 씨앗과 잎 모양이 당근과 매우 닮아 있는데 오이나 감자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 생선, 해산물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연어구이나 흰살 생선 구이 위에 올리면 예쁘고 맛도 좋아요. 버터에 잘게 자른 딜과 레몬을 넣어 딜버터를 만들거나 바질처럼 페스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딜에 함유된 천연 항우울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과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예방,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즈마리. 벌써 향긋하죠? 꿀풀과 로즈마리는 남부지방과 제주 등에서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라벤더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허브입니다. 가지를 잘라 물과 흙에 삽목이 가능하고 수경 재배가 가능해요. 주로 생선이나 고기 잡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빵, 쿠키 등 베이킹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잎은 잘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시원한 향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항균, 살균, 보습, 피부 진정 효과도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뇌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꿀풀과 타임은 서양 요리의 향신료로 자주 사용되는데 커먼 타임, 캐러웨이 타임, 코네드 타임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추운 곳이나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서 키우기 어렵지 않고 로즈마리처럼 가지를 잘라 물꽂이 번식이 가능해요. 향이 열에 강해 끓이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소고기, 양고기 등의 고기 요리에 사용해 잡내를 제거하고 해산물, 채소와도 조화가 좋아요. 특히 모든 감자 요리에 활용하면 잘 어울린답니다. 타임을 짜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에는 티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염색 등의 헤어 제품에 사용되고 항균제 및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이지. 꿀풀과 세이지는 30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잎은 잎자루가 짧고 하얀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세이지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치아를 하얗게 하며 항균 효과가 있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강도 높은 운동 후에 피로와 통증이 있을 때 먹으면 좋고 신경계나 소화계에도 효과가 있어요. 살균 소독 효과도 있어서 염증을 낮추는 소염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식재료로 사용할 때는 닭, 돼지고기 등의 육류 요리에 잡내를 제거하는 용으로 또는 소스, 숲, 카레 등의 풍미를 더해주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잎과 부드러운 줄기를 사용하는데 향이 강해서 아주 조금 사용해야 돼요. 저도 많은 양을 한 번에 손질하다 보니까 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약간 거부감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애플민트. 꿀풀과 여러 해살이 풀로 달콤한 사과향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은 동그랗고 흰 털이 나 있으며 다른 민트류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음료 위에 데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유럽에서는 고기 요리에 자주 쓰이는 허브로 생선, 계란 요리나 민트 젤리, 식초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잎을 따다 말린 후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소화 불량이나 통증 완화와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구취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서 치약에 활용되기도 해요. 차이브입니다. 차이브는 마치 약간 쪽파를 닮지 않았나요? 부추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차이브는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이 백합과에 속하며 독하지 않은 파향을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올리는 것이 특징으로 부추처럼 쫑쫑 잘라 생선이나 고기 위에 올려 풍미를 올리거나 샐러드, 숲, 드레싱 등에 활용됩니다. 잘게 썬 차이브를 크림치즈나 버터와 섞은 뒤 빵에 발라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해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 피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도와요. 다음은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는 벽과 여러 해살이 풀인데 한국의 겨울에서는 월동이 불가합니다. 어떤 곳이든 다 잘 자라고 다 크면 1m 정도까지 자라는 키가 큰 식물로 밑동을 잘라 꽂으면 대파처럼 새로 줄기가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잎과 줄기가 억센 편이기 때문에 보통 그대로 먹지 않고 국물 등과 함께 끓여 음식에 향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몬 향이 나는 허브인데요. 은은한 풀냄새에 레몬 향이 섞인 향이 나는데 닭, 생선 등의 요리, 숲, 소스에 사용되며 태국 요리인 똠양꿍, 그린커리에서 느껴지는 이 향긋한 향의 주인공이에요. 동남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로 이 동남아 음식의 고수와 함께 향기로 두드러지는 재료입니다. 잘라서 말린 레몬그라스는 차로도 만들어 마시는데 빈혈을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통, 발열, 두통, 설사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향기의 주성분은 레몬과 동일한 시트랄로 향수, 비누, 섬유탈취제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모기나 벌레를 퇴치하는 데도 사용돼요. 잎을 말려 뽀풀이나 목욕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구입한 허브 사실 한 번에 왕창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이 수확하거나 구매한 허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고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가볍게 씻은 허브 잎을 넣고 젖은 키친타올로 허브를 덮은 뒤 뚜껑을 덮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 1, 2주 정도 보관이 돼요. 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더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것도 딜이네. 딜.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도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질이에요, 바질.
젖은 약간 티슈에다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젖지 않도록,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감싸서 이렇게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얼음틀에 깨끗이 씻은 허브잎을 넣고 물을 채워서 허브 얼음으로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여름철에 에이드와 같은 시원한 음료에 올려 데코용으로 사용하면 카페 분위기가 뿜뿜! 그대로 해동시켜 요리에도 이용이 가능해요. 물 대신 올리브유를 이용해 얼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허브 오일 큐브로 만드시면 허브 고유의 향을 더욱 오래 보존할 수 있고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하나씩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질의 경우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 페스토를 만들거나 잎을 한번 데친 후 틀에 넣어 얼려주면 그냥 잎을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요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브를 오래 보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허브를 완전히 말려주면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혹시나 초록빛을 오래 유지하고자 한다면 냉동 보관 잊지 마세요. 얘는 말린 애플민트 허브.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 없이 잘 말랐어요. 잘 건조시켰고요. 잘 말랐습니다. 스위트 바질입니다. 스위트 바질. 살짝 여기 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좀 덜 마른 부분이 있어요. 이 스위트 바질이 이렇게 자연 건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로즈마리도 거의 다 잘 말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마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싹 긁어서 이렇게 이 잎들만 남겨놓고 아니면은 말리기 전에 이 부분만 다 떼가지고 말려도 돼요. 로즈마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허브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런 춥고 심심한 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향긋한 향이 맡으니까 좋은데요? 자, 여러분 이외에도 혹시 궁금하신 농업 농촌 관련된 컨텐츠들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